주술회전 221화의 타이틀은 득상. 지난화에서는 고조 사토루의 부활을 목전에 두고 고전 멤버들이 집결하며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점프 순위에서도 원피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텐겐과 트쿠모의 도움으로 옥문강의 뒤를 가지고 탈출한 초소, 크루스와 천사의 생존, 옥문강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모였지만 천사가 걱정하는 것은 고조의 정신 상태입니다. 옥문강 안은 물리적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고조가 봉인된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간을 그가 1순위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고 반대로 100년 이상을 기다려 정신이 나간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것. 현대 최강 술사의 정신이 불안정하고 착란 상태일 경우 술식을 휘둘러 주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적이 없는 넓은 장소로 이동합니다. 사이타마현 키로코 광산 주술고전 제4수련장. 고전 멤버들은 모래주머니 뒤에서 천사의 술식 발동을 기다리는데 그 모습에 저마다 개성이 드러나 재밌었습니다. 먼저 하카리는 양키 자세, 키라라는 촬영 준비, 판다는 판다, 안전모 준비한 이누마키, 차분한 오코츠, 당당히 서 있는 마키, 이 와중에 V포즈 타카바, 귀여운 니시미야, 선글라스 가져온 이에이리.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 이누마키의 왼팔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실 스쿠나의 영역에서 팔 하나만 잃고 살아남은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누마키의 신호에 맞춰 크루스는 야곱의 사다리를 발동. 그러나 그 결과 고조의 모습도 옥문강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요. 모두가 당황하며 크루스만 쳐다보는 게 너무 웃겼고 당사자는 당황을 넘어 내 탓이 아니라고 정색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최신부는 8000m의 일본 심해 그 플레이트의 섭입대에 옥문강이 있다. 옥문강 뒤에 봉인을 풀어도 나오는 것은 옥문강의 앞. 지난 영상에서 옥문강 뒤의 배경이 새하얀 것과는 반대로 옥문강 앞의 배경은 검은 바탕에 기포가 올라오는 묘사가 있어서 켄자크가 뭔가 손을 써두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흡수한 텐겐으로부터 옥문강 뒤에 정보를 들은 켄자크는 혹시 봉인이 풀려도 고조를 죽일 수 있도록 수심 8000m 플레이트에 옥문강을 놓아두고 여기에 더해 2중 3중으로 봉인, 탐지기로서 주령도 배치해 두었습니다. 켄자크의 수일기는 누가 뭐래도 대단하고 캐릭터의 일관성이 있는 점도 저는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도 고조 사토루는 핀포인트로 켄자크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지진의 정체는 고조가 수심 8000m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일어난 것. 봉인이 풀린 후 그는 해양 플레이트를 움직이고 2중 3중의 봉인을 자력으로 해제, 수압을 견디며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심 8000m에서는 800기압이 걸리고 이것은 새끼손가락에 800kg의 무게가 걸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주력으로 강화한 술사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레벨이 아니고 무한한 주술을 가진 고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주술회전 91화에서 봉인된 후 3년 3개월 만에 부활한 고조 사토루. 옷은 손상되었지만 옷에 만족으로 서 있는 모습은 최고, 켄자크를 조용히 내려다보는 모습도 최고, 첫 대사부터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 최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희망을 주고 나서 후려치는 일이 많다 보니 점프 팬들 사이에서 타츠키와 게게는 믿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번에는 생각한 그대로의 전개였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 앉은 자리에서 6번 연속으로 읽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스쿠나와 켄자크의 턴이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고조 부활. 모든 것이 잘났다. 비주얼 폭발. 안심감이 장난 아니다. 생물로서 격이 다르다. 최강의 여유가 느껴진다. 사토루 형님이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등 엄청난 양의 코멘트를 보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고조의 존재감도 대단하지만 이런 캐릭터를 만든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조는 자신을 봉인하고 스구루의 몸을 가지고 논 켄자크에게 술식 순전 아오를 발동, 켄자크가 처음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트쿠모가 나타났을 때 약간 놀라거나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낀 얼굴은 보여준 적이 없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는 유관 술사의 강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그것을 2번이나 직접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히 싸웠다가 패배, 두 번째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철저히 죽였는데도 동화 당일 유관이 나타나 패배. 이런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켄자크의 표정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반대로 육안의 강함,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가 옥문강을 수심 8,000m에 놓아두고 2중 3중의 봉인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면 아무리 유관술사라도 탈출 불가능 또는 탈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고조는 간단히 탈출했고 켄자크가 상정한 유관술사보다 확실히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고조는 역대 유관술사 중 최강, 400년 전 유관과 무아한 조합에 고조가 당주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화를 보고 고조는 정말 규격외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켄자크도 물론 엄청 강하지만 어디까지나 규격 내 최강, 그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방법을 고르는 이미지라면 고조는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가볍게 넘어서는 격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아오를 피해 거기에 나타난 것은 후식으로 스쿠나, 또 다른 제자가 수육체가 된 것을 보고도 침착하게 대응. 고조는 정말 멘탈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성격 탓도 있지만 최강자로서 자신이 무너지면 다 끝이라는 걸 아는 데서 오는 단단함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고조를 보면 없던 모성애도 생겨난다는 말이 나오는가 봅니다. 주술의 전 3화 스쿠나의 대사는 218화를 넘어 회수되었는데요. 몸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스쿠나에 대한 고조의 반응. 조고한테도 그랬지만 고조는 진정 도발의 천지였습니다. 학생 시절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거친 느낌의 고조를 보는 것 같아 정말 좋았는데요. 게토가 주저사가 된 후 야무지게 변하기도 했고 어른이 되며 좀 둥그러진 부분이 있었는데 손쓸 수 없는 느낌의 고조는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도발에 넘어간 우라오메를 고조는 원펀치로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센다이 콜로니에 이시고오리도 있었지만 고조와 스쿠나 상대로 1급 수준의 술사는 대체로 이런 결말일 것 같은데요. 우라오메는 반전술식 사용자이고 옆에 스쿠나도 있기 때문에 사망하지는 않겠지만 이타도리를 비웃던 우라오메에게 한 방 먹이고 스쿠나를 아래껏 취급하는 고조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이 일격으로 드디어 이쪽의 턴이 시작되는가 싶었지만 켄자크의 개입으로 일단은 정전, 결전의 날은 12월 24일로 정해집니다. 고조가 켄자크 앞에 나타난 이유, 그에게 있어서 켄자크와의 싸움은 세계를 위협하는 거악을 저지하거나 비술사를 지킨다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뿐인 친우의 육체를 찾아 제대로 된 형태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스쿠나의 등장으로 이루지 못했지만 자기 손으로 스구루의 목숨을 취한 날, 1년 후 같은 날에 결착을 짓겠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술 고전에 온 이타도리에게 질문을 받았을 당시의 고조는 눈을 가리고 있었고 앞에 있는 이타도리를 안심시켰다고 할까, 진심은 진심이지만 좀 가벼운 느낌으로 대답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의 고조는 안대를 풀었고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더욱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겨라고 승리 선언. 같은 대사라도 무게가 전혀 달랐고 지금까지의 지옥 전개는 전부 이 대사를 위해서였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팬들이 뽑은 사멸해유 명장면 1위를 한 이타도리의 얼굴도 좋았지만 작가가 공들여 그린 고조의 얼굴은 참 최고였습니다. 계속해서 켄자크와 스쿠나의 약속에 대해서 켄자크의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멸해유 플레이어의 선멸, 텐겐과 비술사의 동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멸해유가 끝나야 하고 사멸해유 종료 조건은 스쿠나와 켄자크를 제외한 전 플레이어의 사망입니다. 신규 플레이어의 참가는 중지되었으므로 현재 사멸해유 플레이어가 아닌 고조는 앞으로도 플레이어가 되는 일은 없죠. 즉 고조는 살해 대상이 아닌데 만약 두 사람이 싸워서 스쿠나가 사망하기라도 하면 켄자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므로 저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스쿠나가 켄자크의 정전 제안을 들었을 때 떠올린 것은 218화에서 요로즈가 한 말, 그 자리에서는 코웃음 쳤지만 이번에 그 말을 떠올렸다는 것은 스쿠나에게 이 말이 어떤 형태로든 의미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고조도 예상 외라고 할 정도로 스쿠나가 켄자크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것은 스쿠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인물과 관련이 있고 그의 목적, 다시 말해 그가 켄자크와 속박을 맺은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 평범하게 생각하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천년 전 인물일 가능성이 높지만 켄자크가 여성이라는 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도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상상하고 싶진 않네요. 다음으로 고조가 해야 할 일, 이쪽도 정보가 부족하지만 주술계의 현재 상황 파악, 주술 총간부 처리, 고전 측의 파워업, 고조 자신의 파워업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번 화의 타이틀 득상인데요. 어둠과 이름이라는 뜻으로 얻은 것은 고조 사토루지만 딱히 잃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잃은 것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술회전이라는 작품의 특성상 또 뭔가 잃을 것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앞으로 1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으므로 아마도 최종화를 제외하고 마지막 일상편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개선생의 권말 코멘트. 이타도리의 오른쪽 귀 부활은 저의 미스입니다만 고조 부활은 미스가 아닙니다. 반전술식을 습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든 이타도리 귀 재생은 미스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고조 부활은 꿈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일본의 골든위크 기간에는 출판 업계도 쉬기 때문에 다음 점프는 2주 후 발매, 이때 주술회전은 휴재이므로 실질적으로 3주 후 연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2기 캐릭터 설정화가 추가 공개되었는데요. 학생 시절 나나미가 너무 멋있어서 반대로 슬펐고 하이바라와 메이상은 이미지대로였으며 우타이메가 특히 귀여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